저는 솔직히 이 차만큼 파격적인 것도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격점이라 함은 출시만 했다 하면 대박나는 차들이 있잖아요. 수입차 중에선 5시리즈나 E클래스 같은 차들이 그렇고 국산차 중에선 그랜저나 카니발 같은 차들이 대표적입니다. 대부분 경쟁 모델이 없거나 그 모델 자체의 상품성을 다른 브랜드가 따라가기가 어려운 경우에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오늘은 방금 언급한 차들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판매량이 보장되는 카니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마침 최신 예상도도 등장해서 함께 보면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예상도를 제공해주시는 뉴욕맘모스 채널에서 최신 예상도를 공개했습니다. 이미 산타페나 소렌토 예상도에서 봐서 알 수 있듯 예상도 적중률이 굉장히 좋은 채널인데, 카니발 예상도도 보면 이미 실제로 이렇게 출시된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이게 스파이샷하고 최근에 출시될 기아 신차들의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면부 디자인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연 헤드램프입니다. 텔루라이드랑 최근에 공개된 소렌토에 이어서 세로형 헤드램프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여기에 주간 주행등도 K5랑 신형 소렌토를 적절히 섞어 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아마 신형 소렌토를 보면 알 수 있듯 얘도 주간 주행등 상단 라인이 방향 지시등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퀀셜 타입으로 순차 점등되는 깜빡이가 들어가겠죠. 전면부 그릴 패턴은 기존하고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고, 범퍼 끝쪽에 세로형 헤드램프랑 같은 방향으로 장식이 들어간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최신 예상도에서 볼 수 있는 이 휠, 최근에 스파이샷으로도 공개된 신형 휠이죠. 기아가 요즘 이런 형태의 휠을 많은 차종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이미 EV9에서도 비슷한 디자인의 휠을 봤잖아요. 카니발한테 이런 디자인의 휠이 들어가도 잘 어울리는 이유는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되고 여기에 순수 전기 모델까지 도입되니 EV9에 적용됐던 것과 비슷한 디자인의 휠이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뒷모습인데, 이것도 최근에 공개됐던 스파이샷들을 기반으로 제작된 예상도입니다. 역시나 램프 쪽 변화가 가장 큽니다. 소렌토는 전면부 헤드램프에 변화가 집중되고 테일램프는 거의 디자인 변화가 없었는데, 카니발은 테일램프 변화도 꽤 큽니다. 브레이크 등이 세로 형태로 바뀐 게 가장 눈에 띄고요. 전면부 헤드램프랑 세로로 배치됐다는 통일성을 주고 양쪽 테일램프를 이어주는 램프는 유지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하나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 테일램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시퀀셜 타입 방향 지시 등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테일램프가 셀토스랑도 비슷하지만 레이아웃 자체는 K8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K8처럼 상단에 일자로 깜빡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범퍼에 있던 깜빡이가 드디어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기대 포인트가 하나 있고, 만약 이게 아니라면 여전히 방향 지시 등은 범퍼에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파워트레인은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하이브리드하고 순수 전기 모델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은 새로운 구성으로 바뀐다고도 말씀드렸죠. 기존 현대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1.6 터보 가솔린 엔진에 자동 6단 변속기가 기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예 싹 바뀌어서 2.5 터보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기반의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하이브리드 차들 중에 덩치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1.6 가솔린 엔진으로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상도랑 같이 보니까 출시가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실제로 하반기 중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기대 포인트가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소렌토 이후로 기아가 필살기를 또 꺼내 든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비유하자면 굉장히 유능한 4번 타자를 연속해서 내보내서 게임을 끝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그냥 판매량만 봐도 나오잖아요. 기아 모델들 중에 가장 잘 팔리는 두 차종입니다. 심지어 국내 전체 판매량에서도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차들이고, 이런 차들이 신형으로 등장한다면 판매량 상승이 없을 수가 없죠. 무엇보다 이번 카니발은 기존 고객들이 원하던 걸 거의 모두 해소하는 차종이라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카니발 판매 비율이 어떤가요? 전체 39,000대 중에 가솔린하고 디젤 판매 비중이 거의 5대5라고 말씀드렸죠.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디젤 모델 판매 비중이 75%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디젤 판매량이 확 줄어들면서 5대5라는 비율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디젤 차는 규제가 언제 어떻게 심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더불어서 아직 규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생기고 있는 반감 때문에 접근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크다고 했죠. 여기에 디젤 모델의 출고 대란이 덤으로 불을 지피기도 했고요. 마침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이 더욱 절실해진 겁니다. 왜냐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차가 크면 클수록 역할이 뚜렷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가 작으면 연료 효율만 위주로 강조할 수 있지만 중형급 이상이면 연료 효율뿐만 아니라 힘의 효율까지 좋아지는 거니까요. 기존의 큰 SUV나 카니발이 디젤 모델 비용이 압도적이었던 이유는 연비가 비교적 좋고 초반에 밀어주는 힘이 좋았기 때문이죠. 사람을 많이 태우고 짐을 많이 싣게 되면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가솔린 모델은 고배기량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연비도 그렇고 힘을 쓰려면 RPM도 고회전으로 쳐야 하니까 여러모로 효율이 안 좋았다고요. 하이브리드는 이런 단점들을 모두 해소합니다. 전기 모터가 있으니 초반에 밀어주는 힘도 생기고 연비도 좋아지고 하니까 중형급 이상, 특히 카니발 라인업에서는 꼭 필요한
유리한 구성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토요타 시에나도 보면 진작부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도입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신형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기존에 바라고 있던 것들이 거의 해소되어 나온다는 점까지 더해지니까 잘 팔릴 조건이 더욱 탄탄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소렌토도 어느 정도 반응을 미리 해본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카니발도 디자인 호불호는 거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비슷한 급으로도 볼 수 없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출시되는 펠리세이드가 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디자인과 관련된 반응을 봐야 한다는 리스크가 하나 있고요. 소렌토는 이미 호불호가 덜하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됐습니다. 그냥 여론 반응을 봐도 그렇고 투표 결과를 봐도 그렇죠. 투표는 심지어 하나는 84% 정도가 산타페에 부정적이었고 두 번째 투표도 80% 가까이 산타페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니발은 소렌토랑 비슷한 방향으로 디자인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소리는 결국 카니발도 호불호가 그리 심하게 갈리진 않을 거란 거고 판매량 감소보다는 상승 쪽으로 전망하는 게 유력하고 신차이기 때문에 신차 효과도 있을 거니까 판매량 상승이 꽤 클 거란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생산량만 받쳐주면 그랜저 판매량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정도 추세면 작년처럼 현대차 판매량을 기아가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작년 한 해 판매량은 기아가 추월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기록된 게 현대차가 아직은 3만 대 정도 앞서고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란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반응과 더불어서 앞으로 나올 신차 계획 같은 것들도 보면 기아가 안 팔릴 이유보다 잘 팔릴 이유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당장 소렌토랑 산타페를 비교해도 그렇고 카니발하고 펠리세이드를 비교해도 그렇고 스포츠지랑 투싼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싼은 디자인 변화는 거의 없고 실내를 중심으로 변화가 진행될 예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격도 프로션은 스포츠지랑 비슷하고 시작 가격은 스포츠지보다 살짝 비쌉니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격이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심지어 소렌토, 카니발, 스포츠지 죄다 판매량 상위권을 씹어먹고 있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투싼이 페이스리프트 되고 펠리세이드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고 그랜저가 1등을 유지한다 해도 브랜드 전체 판매량은 기아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카니발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질 것 같아서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DJ 모델은 아무래도 진동도 비교적 심해서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가솔린 모델은 인상 깊었던 게 많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마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되면서 기존 차주들의 만족도도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디젤 모델을 타던 차주들도 상당수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넘어가게 될 거잖아요. 디젤 차를 타다가 가솔린 차를 타게 되면 진동만 없어도 신세계입니다. 다만 기존 디젤차 차주들이 가솔린 차에 불만이었던 건 주유소를 더 자주 가야 하고 연비도 별로라는 점이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되면 이것도 완벽하게 해소되는 거잖아요. 카니발은 특히 충성 고객이 많은 차종 중 하나입니다. 미니밴 중에서는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구성을 갖춘 차가 없습니다. 시에나나 오디세이 같은 수입 미니밴들은 가격대가 다르고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국가적 혜택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도 굉장히 차이가 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니밴 시장 전체적으로 카니발이 압도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선택지가 없는 거랑 다름없어서 카니발은 충성 고객이 많은 거고 이 고객들이 불만 사항이 해소된다는 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차이기 때문에 판매량 같은 데이터가 다른 때보다 유독 기대되는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